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 그 1차 부등식에 이어서 오늘은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95쪽입니다. 생각일기 보는데요.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 2번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1회고사 범위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 의해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2차 함수의 이제 0과 일치한다고 방정식을 구성했을 때의 그 해와 일치한다고 했어요. 교점이.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1과 2를 x절편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금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있죠. 지금 x의 값의 범위.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부분, 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 x에 해당되는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x축의 범위인 x에 대한 범위는 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지금 그려진 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2보다 큰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범위, 이렇게요. 다음 2번,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파란색으로 선생님 표현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x의 값의 범위만 한번 해석한다면은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히 그래프를 통해서 x축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있는 범위 x의 값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게 2차 부등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뒤에서 계속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좌우변에 나뉘어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선은 우변에 있는 항을 몽땅 다 좌변을 이항해서 정리하였을 때, 동량끼리 계산했을 때, 이 좌변이 이렇게 2차식으로 나타내지는 부등식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1차 부등식도 그랬죠. 모두 다 좌변을 이항해서 그 정리한 형태가 좌변이 1차식일 때 1차 부등식인데 이제 2차식일 때 2차 부등식, 3차식이면 3차 부등식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응용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 해와 2차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2차 부등식에 대한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분석하는 곳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지금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y가 0보다 크다의 x의 값의 범위, 즉, 자, y가 0보다 크다가 어떻게 돼요? 자, 우선 한번 선생님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예요? 연립된 표현이죠. 원래 주어진 2차 부등식이요. 그죠? 왜요? 여기 y 대신에 여기 2차식을 대입하면은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연립된 형태를 굳이 나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함수식의 그래프에 지금 y가 0보다 큰 부분, 그게 결국은 앞서 선생님이 그 생각열기에서 봤지만 그 x축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함수의 그래프는 그대로 지금 여기 윗줄에 해당되는 거고요. y가 0보다 크다. 이게 뭐가 되냐? 자, y가 0과 일치한다 뭐였어요? 그게 x축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그게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면 그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자, x축의 밑부분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를 구할 거냐?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는 x 값의 범위가 결국은 이거 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자, 여기 얘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에 대해서 해석한다면은 주어진 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윗부분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 있죠. 여기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x의 값의 범위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큰 요 범위가 이제 요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원리 설명인데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다 참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그 2차 방정식과 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마이너스 1과 2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애초에 그래프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있죠. 요걸 한번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각 0으로 만든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2죠. 여기요. 그죠?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x보다 위에 있는 표현은 이렇게 끊어진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래쪽의 표현은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얘는 2보다 큰 범위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벌어진 부분. 여기는 모인 부분. 뭐 이렇게 좀 이게 수학적 정식 명칭은 아닌데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도 이제 그 해당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이 부분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구성하잖아요. 만약에 그 절대값의 표현이 부등식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떤 상수보다 크다 하면은 벌어진 표현을 쓰듯이 여기도 그런 어떤 그 2차 부등식이긴 하지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처럼 비슷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과 2를 여기에 그 주어진 2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고 그것들의 0보다 크다고 했으니 벌어진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부분을 채택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밑부분이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요 인수의 인수 부분을 해서 나온 그 각각 0을 만들게 하는 x의 값 사이값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대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잘 모르겠으면 계속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되 만약 좀 익숙해지면은 그런 어떤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통해 인수분해를 통해 사이값으로 범위를 구성할지 아니면은 벌어진 값을 벌어진 범위를 구성할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어서 0보다 작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부분이 있겠죠. 여기 그죠? 지금 이 유형이 나뉜 게 이 a는 결국 뭐예요? 지금 2차 부등식의 x제곱의 개수니까 이게 이제 최고차의 개수인데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게 a가 0보다 클 때고 위로 볼록은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때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 0보다 크면 벌어진 범위,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그죠? 근데 이제 A의 그 값, 그 부호가 0보다 작다. 그럼 위로 블록이 될 거고 그때 이제 반대가 되겠죠. 주어진 2차 부등식 자체가 0보다 큰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되고요. 0보다 작은 범위는 벌어진 범위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 다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은 양면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왼쪽에 있는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얘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지금 이제 x축의 위치 관계로도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등식 해를. 아마 요게 이제 선생님이 말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주어진 그 2차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정수고백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이게 x축에서 뭐 정수고백꼴이 아니어도 되죠. 실수 범위까지만 해도 이 x축과 이제 이렇게 이 교점이 결국 그 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자? 이 0보다 큰 범위는 벌어진 범위, 0보다 작은 범위는 사이 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미스티가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해가 결정이 돼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판별식 D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접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0보다 큰 이 해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범위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알파일 땐 딱 0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모든 점에서 지금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거 같으면은 이게 접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그래프가 위치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요 y 값의 범위가 그치? 그게 다 이제 해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범위 여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범위는 없지만 같은 범위는 있죠. 여기 x축과 이제 접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알파니까 알파라고 이제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파멸식 t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x축과 만나지 않는 형태인데 자 모든 실수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0보다 큰 범위. 왜요? 그죠? 이게 x축보다 모두 다 위에서 지금 그 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는 이제 모든 실수, 모든 점의 x의 좌표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0보다 작은 부분 없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차이 계수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도 뭐 다 외워서 이거 판단하지 않고 그림을 그때마다 간단히 좀 그래프 개형을 그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마다 해석을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양수로 바꿔서 풀면 된다. 이건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요거 부등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이제 그래프로 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정수꼴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5 해서 1과 5를 각각 절편으로 갖고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x의 값의 범위는 지금 1보단 작고 5보다 크죠. 그래서 또는으로 구성해서 답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해석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수백꼴로 인수분해 됐어요. 근데 요 x-1 곱하기 x-5가 지금 0보다 큰 거죠. 그럼 뭐예요? 0과 비교했을 때 2차식이 더 큰 값이니 각각을 0으로 만든 1과 5의 벌어진 범위를 답으로 구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요. 다음 이제 문제 1번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1번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좋지만 선생님은 한번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0과의 대소관계로 범위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씩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각각 x절편을 마이너스 2와 3으로 갔네요. 근데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벌어진 범위예요? 사이 범위예요? 사이 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다 x제곱 계수가 여기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자 2번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마이너스와 5, 마이너스 5와 3 사이인가요? 벌어진 범위인가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벌어진 범위인데 양 끝을 이 등호까지 챙겨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범위도 양 끝을 지금 챙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이제 써줘야겠죠.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각각 0으로 만든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2죠. 0보다 큰 범위네요. 그럼 어떻게 하자? 벌어진 범위. 그죠? 작은 값보단 더 작고 큰 값보단 더 큰 범위. 다음 4번도 자 마이너스 1 곱하고 인수분해. 그러면 각각 마이너스 1과 2분의 5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죠. 그러니까 그 둘의 사이 범위인데 또 양 끝을 챙겨서 범위를 구성하자 이렇게요. 그죠? 자, 요게 한번 좀 익숙해지면요 금방금방 해결. 그러니까 해석해서 좀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예제 2번. 자,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근데 지금 얘가 보니까 우선 뭐 좌변을 이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x-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x축에서 x의 접하기 1일 때 접하고 위로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지금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0이 지금 x축이죠. 그걸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 x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x의 값의 범위도 없는 거예요. 즉 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자, 이렇게도 좋고요. 자, 지금 요 식을 이렇게 쓰임 썼어요. 그러면은 자, 각각을 0으로 만들게 하는 x의 값에 지금 0보다 이게 2차식이 작다고 했으니까 사이범위죠. 그럼 1과 1 사이에요. 이걸 앞에서처럼 그냥 한번 해석해본 거 이게 이제 지금 완전 제곱식이긴 하지만 그죠? 앞에서 이런 논리를 펼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 요게 판별식 D가 0일 때죠? 그죠? 이게 접하는 거니까. 그때는 앞선 우리가 그 표 있죠? 그걸 보고 이제 해석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설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클 때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응용한 거죠. 자, 한번 또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바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이 다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다 좌변을 이항하거나 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 식이. 자, 1번부터. 자, 이렇게 x-2의 제곱인데 이게 결국 뭐예요? 얘를 해석한다면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2차 식의 그 곱이 0보다 크다는 그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의 벌어진 범위죠. 그러니까 2보다는 작으면서 2보다 큰 범위예요. 결국 뭐예요? 그거 또는이기 때문에 겹친 범위가 아니죠. 그럼 결국 뭐예요? 2를 제외한 모든 범위가 다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의 해석이죠. 그죠? 근데 이거 막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죠? 그럼 접하는 범위에서 x축이 이제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 x축에 접하는 부분 제외 모든 실수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자, 얘도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 그럼 결국 뭐예요? 다행히 이건 등호가 있으니까 x의 값을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이 계속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에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의 사이값이나 벌어진 값으로 범위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래프도 한번 그려가면서 판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자, 얘는 우선 마이너스 1 곱하고 시작하자. 이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그럼 2분의 3과 2분의 3의 벌어진 범위네요. 그럼 뭐예요?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또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인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왜요? 여기서는 왜 2를 제외하고 여기 모든 실수가 됐어요?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또는 작거나 같다? 그쵸.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를 어디에서도 지금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를 제외하면 실수지. 얘는 이제 2분의 3이 그 등호로서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된 겁니다. 다음 4번. 자, 이항을 하고 마이너스 1 곱했어요. x-5의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럼 뭐예요? 5와 5 사이죠. 근데 5와 5 사이에는 또 등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자, 이제 3번.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은 완전 제곱식은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그 판별식 D가 이제 0일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요. 그때 유형에 해당되는 2차 부등식에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뭘 해도 돼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되 얘를 이런 식으로 보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을 하되 나머지 상수는 그냥 이렇게 밖으로 빼세요.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1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0보다 큰 범위,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값의 범위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의 점에 x에 해당되는 모든 실수를 다 답이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방정식으로 구성했을 때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해도 좋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넘어가세요. 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는 바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래프로 해석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요 x 플러스 1은 사실 뭐예요? x가 뭐든 간에 실수잖아. 그럼 x 플러스 1도 실수예요. 그럼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1을 더한 값은 항상 0보다 크죠. 사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크죠. 그러니까 어떤 x의 값이든 항상 0보다 크니까 그 x를 뭐라고 치자? 모든 실수로 친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한 전략도 좋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 또 진행할게요. 자, 1번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아하니 판별식 d를 써도 되고요. 생 같은 경우는 자,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구성할게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0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또 실수의 제곱 이미 0보다 큰 것 같은데 거기에 양수를 더하니 당연히 다 0보다 크겠죠.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모든 실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니면 한번 그래프 그려보세요. 다음 2번. 자, 우선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자, 완전 제곱식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6분의 1. 이 16분의 1 어떻게 나온 거예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그때의 x의 개수의 2분의 1배의 제곱이 상수로 필요한데 이 4로 묶은 거죠, 모든 항을. 그때 필요한 상수가 이제 16분의 1이에요. 나머지 이제 16분의 31은 밖으로 두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구성했어. 근데 자, 요 완전 제곱식에 대해 16분의 31을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것도 모든 실수죠, 사실은. 그죠? 자, 이미 모두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그래프를 그려도 좋아요. 3번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0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도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2로 우선 묶고요. 그 다음에 표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고 하면요, 그냥 판별식 D 쓰세요. 이걸 0이라고 놓고 그 판별식 D 쓰면 이제 0보다 작다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요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파멸시티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러면은 x축이 붕 뜬 형태야. x축이 붕 떴는데 그 0보다 작은 범위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에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이제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풀인데 한번 보세요. 자, 완전 제곱식을 구성했고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얘만 해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양수를 더했으니까 결국 얘는 전체적으로는 0보다 커요. 근데 왜 0보다 작대요? 그걸 만족하는 x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판별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해서 판단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우선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자,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실수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근데 0보다 왜 작거나 같대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해 없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또 얘를 판별식으로 쓴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 x축보다 위에 붕 떠서 그려져 있을 거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x축보다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접하는 부분인데 없죠. 거기에 해당되는 x니까. 그래서 해 없음.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넘어가서 문제 4번. 자, 주어진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결국 x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이래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x보다 항상 위에 이렇게 붕 뜨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프 개형만 봤을 때는. 그럼 그 말인즉슨 뭐예요? 얘를 방정식으로 구성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 형태인데 방정식으로 구성했을 때 뭐란 얘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 짝수니까 그 4분의 d 공식을 쓸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이 2차 분등식 푸는 거죠. 인수분해해서 0보다 작네. 각각을 0으로 만들게 하는 값의 사이 범위겠다. 이렇게 해요. 그죠? 다음.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넘어서 그것을 또 연립해 보겠대요. 사실 그 연립이란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도 공부했을 때 동시에 해를 그러니까 각각의 해를 구한다는 부등식에 그것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게 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찾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뭐를 그렇게 칭하냐?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그 연립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 1차식이고 하나 2차식이에요. 그래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1차식이에요. 그럼 연립 1차 부등식. 둘 다 2차식이에요. 그럼 연립 2차 부등식. 하나 1차식, 하나 2차식. 그래도 연립 2차 부등식.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된다는 건 똑같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2차식인가 연립 2차 부등식인데 방법은 각각의 해를 구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식에 대해서 해를 구했더니 요건 이제 인수분해 해갖고 마이너스 4와 2의 사이 범위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0과 3의 벌어진 범위. 그래서 이렇게 x축에 한번 수익선상에 나타내봤고요.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마이너스 4와 2 사이 0과 3 사이. 그러니까 0과 3 사이가 0보단 작고 3보단 큰 범위죠. 공통된 범위의 파란색 음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단 크가 같으면서 0보단 작은 요 범위겠죠. 이 양 끝에서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원래의 식에서 구한 뒤에 답을 해줘야 돼요. 한번 더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자, 해결해 봅시다. 1번. 지금 각각에 대해서 우선 해를 구해야겠죠. 자, 위의 식은 x가 3보다 클 거고, 밑의 식은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6 사이의 범위가 되겠죠. 이게 작으니까.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자, 수직선에 나타낼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각각 그 여기 부등식에서 표현되는 그런 숫자를 다 기준으로 다 써줘요. 그 다음에, 자, 3보다 크다. 그죠? 또, 마이너스 1과 6 사이다. 대신 여기는 이제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뻥 뚫리고 메꿔줘야겠죠. 구멍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통된 부분 어디예요? 여기잖아. 3과 6 사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6은 이제 포함해야겠죠. 다음 2번. 각각 또 해를 구해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밑에 식은 이렇게. 그러면은 위의 식 같은 경우는 이게 벌어진 범위죠. 밑에 식은 사이 범위네. 마이너스 1과 4 사이. 그래서 자 우선 4개의 숫자를 다 쓰고 벌어진 범위, 사이 범위. 그리고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겹치지 않잖아요. 자, 이제 생각 넓히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식을 구성하고 또 답까지 계산해야 되냐.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지금 여기 직사각형 모양 출입문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세리 길이를 x로 하겠대요. 그때 자 가나다를 만족하도록 이제 x 값의 범위를 정해보는 거죠. 출입문의 둘레 길이가 18이다. 요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새로운 집 x니까 가로를 이제 요런 이제 둘레의 합이 둘레 길이가 18이 되도록 뭔가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로 당장 그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자 가로의 길이를 y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자 x와 y의 합의 2배를 해주면 이게 둘레가 되겠죠. 양변에 이제 18이라고 했으니까 등으로 썼고요. 양변 2로 나눠서 x와 y의 합이 9다. 즉 y는 9-x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가로의 길이는 9-x가 되겠죠. 그죠? 다음 나 조건.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다.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세로의 길이 x.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9-x였죠. 그 2배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지금 x가 더 크다고 썼고요. 또 자, 출입문의 넓이는 14제곱미터 이상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이죠. x와 9-x의 곱이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을 모두 써서 여기식까지 완성시킨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자, 위의 식은 x 6보다 크고요. 밑의 식은 2와 7 사이다. 그럼 뭐예요? 또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은 6과 7 사이인데 7을 포함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모두 해결해 봤어요. 참 어려웠죠. 사실 애초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과 비교해서 뭐 사이 범위라든지 벌어진 범위 등등 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또 그래도 뭐 좀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또 여러분들이 복습해 가면서 꼼꼼히 또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또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